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 기사가 SNS를 달구고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이거는 SNS 달굴만 하죠. 제목 자체가 이재명 위증교사 꼴이 잡혔다. 2018년 선거법 사건 무죄의 반전,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이게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요.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의 기사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과 별도로 이루어지기로 결론 나면서 이 사건의 뿌리가 됐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에게 기사회생의 계기를 제공한 이 사건이 결국 대장동 위증교사 등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졌다. 1.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대표가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과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부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같은 시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2. 검사 사칭, 3. 대장동 5,500억 원 환수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 내용을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위증교사 낳은 검사 사칭 사건.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분당 하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고, 이때 변호사였던 이 대표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2018년 5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PD가 한 거를 제가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거로 누명을 썼다. 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물어볼 내용 등을 PD에게 옆에서 일러주고도 검사 사칭과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2심은 누명을 썼다는 것은 사실적시가 아니고 평가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가 증언한 내용이 위증교사의 발단이 됐다. 김 씨는 2019년 2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자고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 것은 허위 발언이 아니다는 이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핵심 증거는 녹취록이었다. 이 대표가 증인 김 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김병량 측, KBS 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그런 식의 합의가 많았다고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김 씨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대화도 있다. 내용을 모른다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위증교사라는 것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헌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거래로 비화된 친형 강제 입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비화된 상태다. 1심에서는 친형의 정신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 입원 절차 지시와 진행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5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당시 다수 의견은 표현의 자유가 대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판결을 전후에 8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기도 했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지난달 경찰로 넘겼던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50억 클럽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받고 있다. 5,500원 환수는 대장동 배임으로.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 유세 연설 중 자그마치 5,503억 원을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다고 한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5,503억 원은 성남도시공 고발공사 도계공과 개발 컨소시엄 간 약정에 불구하고 실제로 벌어졌던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2,761억 원 규모의 1공단 공원화 사업, 920억 원 규모의 터널 조성 및 도로 확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1,822억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임대주택 용지를 받기로 했으므로 그런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 결과 이 내용은 배임 및 이해충돌법 위반 기소로 이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본래 대장동과 결합 개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리했고 성남 도계공이 써야 할 적정 해당 이익은 6,735억 원인데도 그의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 1,835억 원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4,895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 대표는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 주장을 하고 있어 장기간의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 확정이라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증언 과정이 위증교사 기소로 이어지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던 내용 일부는 다시 대장동 개발비리 기소에 포함됐다. 한 법조인은 무죄 판결이 추후에 사법 리스크로 비화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아하, 그렇다면 재판 거래로 이제 비화됐고요. 신형 강제 입원이 그게 이제 재판 거래로 비화됐고, 그렇다면 이재명의 요번에 위증 교사 요건 꼬리가 잡힌 거다. 그리고 이게 병합이 아니라 따로따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요거 집중적으로 하면은 이게 위증 교사의 꼬리가 잡혀가지고 2018년 선거법 사건 무죄가 이게 반전이 돼서 이게 무죄가 아닌 게 이제 재판 거래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이제 그게 뭡니까? 대장동으로 이어지면서 권순일의 50억 이런 거 다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권순일이 돈 먹고 이재명을 무마해 준 거 대법원에서 7대5로 했는데 결정적인 일은, 근데 대법원장은 마지막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5대5였는데 권순일이 이쪽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그냥 대법원장, 그것도 김명수 아니에요? 따라가서 무죄를 해준 거다. 자, 그렇게 되면은 위증 교사의 꼬리가 이제 이재명의 몸통을 흔들 것이다. 이런 반가운 기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니까. 그냥 요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져나가고 요리 단식하고 요리 더 재판 연기 신청하고 증인을 산더미처럼 놀아서 시간 끌고 병합해달라고 요청하고 재판장 기피 신청하고 별지랄을 다 해도 결국은 위증교사 꼬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건 녹취가 딱 나왔잖아요. 딱 여기서 요건 유죄고요. 위증교사 꼬리 잡힌 걸 때문에 그거에 파생돼서 2018년 선거법 사건 무죄, 요게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실타래가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줄줄이 다 대장동까지 이제 그 다음에 권순일 다 끝났어. 시간 끌어봐야 끝났어. 자, 이러면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 국힘당은요, 재판 정상적으로 해라, 진행 절차 빨리 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넣어야 돼요. 지금 꼬리 잡혔잖아요. 잡았어. 반전이 드라마가 딱 쓰여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탄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네들 금배지에 어두워가지고 이런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엄한데 삽질을 하고 있으니 안 됩니다. 대통령실도 요거에 딱 꼬리 잡힌 거, 특수검사 출신이 대통령이니까 잘 알죠.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금 느긋한 게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끝났어. 무슨 어린 놈이 어쩌고 송영길 너도 끝났고 다 끝나갑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건 무슨 짓이든지 하는 놈이니까 한식에 의해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거 무슨 짓까지 잡아내면 돼요. 권순일 같이 또 누구를 구워 삶을지 그건 모르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아직 끝나갑니다. 자, 반전의 드라마 이제부터 시작됩니다.